안녕하세요. 학점은행제 정보를 알려드리는 와플TV 은비쌤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손자녀들이 평생교육 학점은행제를 활용해 교육비 지원을 받았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학위,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면 적합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란 말 그대로 나라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분들께 국가가 예우하고 보답하는 의미에서 법률로 정한 특별한 지위를 말해요. 전쟁에 참여하여 큰 공을 세웠거나 독립을 위해 헌신했거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거나 자신을 희생하신 분들을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로 지정해서 예우하고 지원하고 있죠. 단순히 개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넘어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우리 사회 전체의 애국심과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는 중요한 역할인 것이죠.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는 이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려는 국가의 약속이자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혜택 누가 받을까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자격부터 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본인,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전상군경, 4.19 혁명, 공로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분들과 그 유가족이 대상이 되는데요.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형제, 자매 등 국가유공자의 희생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지거나 상실감을 겪은 분들 중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손자녀 혜택,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생활지원, 시설이용지원, 총 5가지 혜택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분은 교육지원과 의료지원 형태인데요. 저는 평생교육기관의 교육 정보를 알려주는 멘토인 만큼 멘토로서 교육지원이 어디까지 될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손자녀 학습하기 좋은 전공 자격증 추천. 국가유공자 보훈자녀, 독립유공자 손자녀 그중 청년과 중년층의 학습자들은 학점은행제를 활용해 제2의 커리어를 맞추기도 하고 혹은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경영학. 경영학은 가장 활용성이 높은 전공 중 하나인데요. 기업, 경영, 마케팅, 회계, 인사, 국가기술 자격증, 현장직 기술 자격증, 혹은 컴퓨터 관련 자격증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통합적인 응시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보통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려 할 때 필요한 응시자격은 산업기사 41학점, 기사 106학점인데요. 미리 학위를 받아두면 나중에 내가 이직을 하고 싶다거나 직종을 바꾸고 싶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무직으로 일하던 40대 여성이 정보처리 기사를 취득하고 싶다. 미리 학점은행제 경영학 전공으로 4년제 학사까지 졸업한 사람은 응시자격에 충족되는 것이죠. 산업기사, 관련 전공 전문대졸 이상, 관련 분야 2년 이상 경력, 관련 분야 기능사를 갖춘 자 경력 1년 이상, 학점은행제 41학점 보유자, 기사, 관련 전공 4년제 졸 이상, 관련 분야 4년 이상 경력, 관련 분야 산업기사를 갖춘 자 경력 1년 이상, 학점은행제 106학점 보유자. 국가기술 자격증에 관한 내용은 다른 영상을 추천드릴 테니 해당 영상을 따로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사회복지 사이급. 사회복지 사이급 자격증은 현재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전문 자격증이에요. 보통 사회복지사 한다면 걱정하는 부분이 1. 급여, 2. 직무환경, 3. 복지 혜택인데요. 이건 사회복지사란 직종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죠. 사실 사회복지 싸이급 자격증의 진정한 진면목은 기관에서 일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양원, 병원, 학교, 지자체 공무원까지 취업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예요. 게다가 사회복지사 자체가 하나의 분야만 다루는 게 아니라 여러 뿌리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필요한 자격증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한국어 교원 자격증, 보육교사 2급 자격증, 노인심리사 자격증, 플로리스트, 건강과 정사 등 여러 가지 자격 과정들을 부수적으로 배웠다면 하나의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기획자로서도 일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내가 그저 사회복지기관에서 현장 일을 돕는 사람으로 갈 것인지 혹은 행정으로 일할 것인지 분야가 달라지는 것이죠.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 싸이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선 사회복지 싸이급 자격증 조건 첫째, 사회복지사협회장이 지정한 전공교과목 17개 수료 둘째,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보유 셋째, 사회복지사협회장이 지정한 복지기관에서 실습 160시간 이수한 내역 이렇게 3개가 필요한데요. 이론, 교과목은 16개 이수하면 되고 실습 160시간에 대한 교과목만 별개로 들어간다 보면 됩니다. 취업할 수 있는 기관 사회복지기관, 요양원, 병원, 학교, 지자체, 공무원 사회복지직이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싸이급 자격증인데요. 취준생들 너무 많다고 뉴스에서 말하고 있죠. 성인의 교육이 중요해지면서 우린 이걸 평생학습이라고 말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대학 과정에 맞게 교육시키고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전문가를 평생교육사라고 말해요. 이렇게 학점은행제에 대해 알려주고 교육적인 과정과 방법을 알려주는 선생님들도 평생교육사, 선생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3급부터 2급, 1급까지 나눠져 있는데 3급은 요즘 사라지는 추세이고 2급은 온라인 이론 교과 10개와 실습 160시간 그리고 전문학사가 있으면 평생교육사 자격관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조건 1. 전문학사 이상 2. 관련 전공 10과목 이상 이수내역 3. 실습 160시간 4. 모든 교과 점수 80점 이상 수료 취업할 수 있는 기관은 평생학습관, 도서관, 박물관, 기업교육 담당, 직업전문학교,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활동 가능, 교육 콘텐츠 기획 및 강사, 직업상담사 연계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4. 한국어 교원 2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 K-팝 가수, K-드라마의 여파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 갖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한국어 교육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자격증이 있으면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캐나다 한국어학당, 세종학당, 각종 문화기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는 것이죠.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조건은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 조건 첫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4년제 학사 이상 둘째, 국립국어원 인정하는 전공 교과 15개 이상 이수 셋째, 실습 160시간 모의 강의 교어 안제작 3번 강의 참관 해당 부분을 수료하면 됩니다. 취업할 수 있는 기관은 국내외 세종학당, 대학교 어학당, 해외 한국어학원, 다문화센터 한국어 교육자로 활동하며 문화전도사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사 2급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나라의 꿈나무들이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 일이죠. 특히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선 보육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는데요. 바쁜 맞벌이 부부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보육교사의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고 단순히 전문학사에서 멈추기보단 앞으로의 유보통합 정책에 대비해 4년제 아동학사와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까지 같이 병행하는 편이 안전하다 볼 수 있겠죠. 게다가 나중에 내가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나 다른 분야로 진출할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만약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국가유공자 보훈자녀, 독립유공자 손자녀들이 준비한다면 전문학사에서 끝나는 게 아닌 아동학사까지 생각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면 수업과 실습은 교육비 면제 대상이 아니라서 이론 위주의 학습으로 하시다가 마지막 학기 때 대면과 실습을 진행하는 편이 좋겠죠.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조건 1. 아동 보육 전공 전문학사 이상이 보육교사 전공 교과 17과목 이상 이론 8과목, 대면 8과목 3. 실습 240시간 수료. 취업할 수 있는 기관은 어린이집, 누리보육교사, 유치원 보육교사, 사회복지 보육교사, 방과 후지도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학점은행제 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국가유공자 보훈자녀와 독립유공자 손자, 손녀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중년 때까지 그 사실을 몰랐다가 이후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다양한 지원을 받으려 하니 어떤 지원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그나마 사용하기 쉬운 교육비 지원을 받으려 하나 다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과 학습 기간이 걱정된다 합니다. 대학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부분 때문에 현실적으로 진학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어 전 과목 과정이 100% 온라인 학습인 학점은행제를 선호하는 것인데요. 학점은행제는 일정 학점만 채우면 원하는 국가자격증 전공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어 학습 기간도 일반 대학보다 비교적 빠르고 교육비도 저렴합니다. 주부, 경단녀, 직장인, 청년, 중년층까지 누구에게나 새로운 학문을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는 방법에서도 효율성이 좋은데요. 온라인 수업만이 아닌 독학사 자격증까지 학은제에서 인정하는 것들로 이수해 둔다면 졸업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유공자 보훈자녀, 독립유공자 손자녀분들 중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경력을 전환하려는 사람의 경우 학점은행제를 활용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분야를 찾고 전문성을 높이는 방법을 얻으려는 거죠. 자, 여기까지 2026년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손자녀 혜택에 대해 정리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궁금한 점은 아래의 댓글이나 은비쌤 연락처로 언제든 질문해 주시면 꼼꼼히 살펴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아직 안 해두셨으면 꼭 해주시고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을 들고 올게요. 모바일 카카오톡에서 스펙타임을 검색한 후 친구 추가를 하고 물어보시면 바로 알려드려요.